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선 탐구 영역에 집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능 당일 주의해야 할 점도 전해드립니다.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정원에 못 미치는 환경미화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데다 청소구역 축소 방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가로청소를 책임지는 시설관리공단이 정원보다 11명 적은 인력으로 청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령 1,3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가 노란색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원까지 조성되면서 주차 문제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척시가 내년부터 원전 교부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수능에선 사회탐구 쏠림 현상이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정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응시자 쏠림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주요 대학 자연계학과에서 사탐 점수를 인정하면서 과탐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게 느끼는 사탐에 응시자가 몰린 겁니다. 이른바 사탐런이라 불리는데 이번 수능의 최대 변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올해 탐구 영역 응시자 중 사탐 응시자 비율은 77%로 역대 최대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단기간에 암기로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탐구 영역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응시자가 몰린 사탐의 경우 한 문제 차이로 등급이 나뉠 수 있는 만큼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과탐은 1, 2등급 받기가 더 어려워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단기 암기 했을 때 성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탐구 영역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 수가 있고 한두 문제에 의해서도 어떤 치명적인 유불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실수를 줄이겠다라는 각오로. 하지만 지문이 긴 국어와 영어를 완전히 손 놓을 경우 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할애해 꾸준히 연습해야 한다고도 충고합니다.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당일 시간표에 생활 패턴을 맞추고 시험 시간에 맞춰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필수적입니다. 수학은 정확하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국어랑 영어는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멍해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국어랑 영어는 놓치지 말고 꾸준히 푸는 연습을 한다라고 강조를 하거든요. 수험생은 시험 전날인 12일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받아야 합니다. 시험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험표를 받아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수험표를 받고 그 학교에 가서 내가 어디서 시험 보는지 확인하는 건 시험 전날 15시부터 가능하니까요. 수험표를 분실했을 때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13일 치러지는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3만 1천여 명 많은 55만 4천여 명이 응시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최근 경기 동두천시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 도중 쓰러져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노조는 인력 충원 없이 과중한 업무가 이어진 결과라고 주장했는데요. 원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가로청소를 맡고 있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정원보다 11명 적은 인력으로 청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단은 효율화라고 하지만 노조는 사실상 인력 감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한 원주시 무실동의 한 이면도로입니다. 담장 아래로 낙엽이 수북이 쌓여 가을 정취를 더하고 있지만 이 구간을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이광규 씨는 이맘때가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쓸고 또 쓸어도 돌아서면 다시 떨어지는 낙엽들. 쌀쌀한 날씨에도 온몸이 땀으로 젖습니다. 환경미화원 한 명이 2시간 반 동안 이면도로 200m를 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10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 11개가 가득 찼습니다. 원주시 환경미화원 한 명이 맡은 구간은 평균 왕복 5km, 평범한 성인이 1시간이면 걸을거리지만 도로 양쪽과 인도를 모두 쓸고 정리하다 보면 하루가 꼬박 걸립니다. 하루에 한 줄밖에 못해요. 그럼 여기 한 줄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저 대로변 한 줄 해야 되고 한 줄 하고 그러면 한 3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와요. 하지만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은 정원 121명이어야 하는 가로청소 업무를 1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과 퇴사로 줄어든 인력을 충원하지 않은 채 정원보다 11명 적은 인원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공단이 가로청소를 맡은 5년 전 정원은 126명이었습니다. 인구는 10,000명 넘게 늘었지만 청소 인력은 오히려 16명 줄었습니다. 공단은 노인 일자리 등 다른 청소 사업과 중복되는 골목길을 조정하면 인력은 더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시 팽창과 구도심 공동화로 청소 집중구역이 달라졌고 차량과 송풍기 같은 장비가 도입돼 예전보다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단은 이 같은 배경에 따라 가로청소 구간 개편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이 같은 방침이 결국 인력 감축을 위한 꼼수 개편이라고 반발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불평과 구도심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구도심 골목과 이면도로에서 청소 서비스가 축소되면 청소 사각지대가 생기고 생활 환경의 질이 저하됩니다. 이는 시민의 기본적 청소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우리 시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과제인 구도심 생활 환경의 균형적 개선에도 역행합니다. 원주시는 공단의 인력 운영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면서 노조와 공단이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삼척시가 내년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원전 교부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다른 시군이 배분받는 금액의 10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됩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교부세는 대략 20에서 3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울진 한울원전과 직선거리로 1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지만 원전이 소재한 광역자치단체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보상과 지원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이제 가을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11월의 첫 주말이 다가온 가운데 1300년이 넘는 수령의 천연기념물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가 노란빛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은행나무 일대가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차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막바지 가을 노란 빛깔로 물들고 있는 반계리 은행나무 공원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넓은 잔디밭에 어린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천사 같은 아이들이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한쪽에서는 낯익은 우리가요가 아름다운 오카리나 선율을 타고 들려옵니다. 평일 오전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 공원에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천연기념물 제167호인 반계리 은행나무는 수령이 1318년으로 추정되는 국내 최고령 은행나무입니다. 높이 32m, 둘레 16.27m에 이르는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며 매년 가을 황금빛으로 물들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꼽힙니다. 거대한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요. 추울까 걱정했는데 하늘도 너무 파랗고 특히나 이제 이 반계리 나무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엄청 웅장해서 너무 좋은 기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최고의 은행나무네요. 근데 단풍이 조금 덜 들었지만 한 번 더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계리 은행나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나뭇잎이 물든 정도가 달라 거대한 나무를 한 바퀴 둘러보며 감상하는 것도 묘미입니다. 게다가 올해는 공원을 조성해 관광객들의 불편도 개선됐습니다. 특히 인근 마을 주민들과의 빈번했던 주차 시비도 사라졌습니다.
올해부터는 차량 120대를 동시에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주말에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도 개방되면서 주차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주말까지 원주 지역에는 특별한 비 소식이 없어 거대한 은행나무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이곳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관상입니다. 오 5일 새벽 3시 30분쯤 삼척시 원더급 노곡 삼거리 인근에서 승용차에 불이 나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승용차 한 대가 모두 불에 탔고 차량 내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신원과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같은 날 새벽 0시 30분쯤 강릉시 왕산면의 한 주택에서도 불이 나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80제곱미터 규모의 주택 한 채가 전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난로 연통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공무원, 교원 노동조합이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강원본부와 교육청본부 강원교육청 지부, 소방본부 강원소방지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견 표명과 정당 가입, 선거 참여 등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소방서가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 소방관 빵을 출시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판매되는 소방관 빵은 소방관의 헌신과 용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빵입니다. 춘천소방서는 소방관 빵 수익금 전액을 취약계층 주거시설 안전기반 조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5일 춘천시청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를 위한 춘천시 겨울 의류 나눔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겨울 의류 나눔 행사는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하기 어려운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춘천시 내 사회단체의 후원을 받아 열렸으며 겨울 의류 500여 벌을 전달했습니다.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5일 진부면 오대천 축제장에서 개막해 오는 17일까지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평창산 고랭지 배추로 김장을 직접 담그는 체험이 가능하고 배추 김장 체험은 10kg 기준 68,000원, 알타리 김장 체험 7kg 기준 7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는 축제 기간 열흘간 4만 명이 방문해 절임 배추 190톤이 소비되는 등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고 현장 택배 서비스도 제공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지난일 영월군 청령포 일대에서 열린 청년 주도형 러닝 축제인 옥수수런 행사에 500여 명의 러너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영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한 첫 번째 시골 러닝 페스티벌로 지역과 청춘이 함께 뛰는 시골 러닝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청년 라이브 공연과 청년 셀러들의 플리마켓, 청년 크리에이터가 연출한 포토존 등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인제군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스마트팜 온실이 지역 체험학습 명소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내 어린이집 등에서 총 48회 500여 명이 방문해 바나나와 커피 등 아열대 식물을 관찰하는 등 체험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스마트팜 온실은 북면 월향리 환경자원센터 일원에 조성된 4,900제곱미터 규모의 시설로 소각로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양구군이 지역 대학과 손잡고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양구군은 오는 2029년까지 춘천교육대학교, 강원대학교와 협력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라이즈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구군은 연간 사업비 13억 원을 확보했으며 양구 맞춤형 교육, 백자 문화산업 육성 등 지역 사회를 연계한 교육 모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